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온도차가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4%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5%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오후장에 나타나면서 그래서 2시 이후에 좀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참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 코스닥이 약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그 반도체 대형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을 매도하고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약 2,500억의 매도가 출회된 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매수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스닥 시장만 외국인이 양 이틀간 엄청난 매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특히 외국인들 매도에 의해서 낙폭이 좀 음봉이 좀 크게 나오는 요런 현상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섹터가 큰 악재가 나왔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섹터 간의 이동인 거죠. 반도체 섹터로 이동하면서 여기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 좀 불안하면 또 여기 팔아서 일리 가고, 그래서 여기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온도차, 업종별 온도차, 시장별 온도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번 주에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이 나올 거고, 또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내일 밤에는 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BOJ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0.5에서 0.7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때 인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 선물 옵션 또 만기일도 있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상당한 변동성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당국에서 가장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방향성을 같이 가거든요, 환율이. 그래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될지 12시인가요? 12시쯤 발표한다고 하니까 금요일 날 12시 한번, 시장은 또 금리 인상한다면 또 엔캐리 얘기가 나오면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참 이게 뭐 환율 때문에 빠지고 엔캐리 때문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50억 대주주 매도 이번 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50억이니까 단일 종목에 50억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시장에서 50억 대주주 물량이 나와서 빠진다. 빠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뭐 이번 주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연말 안에 나올 수 있다. 중순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주 안에는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국이 지금 환율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환율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진정이 되면 다음 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위에서 그 매물 몽둥이를 한 대씩 다 맞았는데, 두더지 잡기처럼. 그런데 그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빠진 겁니다. 그냥 수급으로 프로그램을 때려버리는데 뭐 방법이 없죠. 매수세가 약한데. 환율이 문제입니다. 지금 1480원. 1480원이면요. 우리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거의 뭐 IMF 위기, 금융위기 2008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위기에 그 환율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처음으로 외환 스와프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연금하고 연기금하고 이제 스와프 맺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뭐 하락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없애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경험했던 IMF가 오는 거죠.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 통화 스와프들 안 해줘요 미국이. 그래놓고 맨날 돈 달라고 6천억 달러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뭐 채권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환율이 지금 안 떨어진 이유는 한 10가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ABL 바이오를 말씀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일라일리하고 그랩바드 B, BBB 셔틀을 플랫폼 기술을 기술 수출을 했죠. 이번이 세 번째인데 드락소하고 4조 원 정도 했고 사노피하고 1조 2천억 이번에 일라일리하고 3조 8천억인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한 4조 원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 감안하면 구주 한 2천억 정도 정도의 그 전체 규모의 그 기술 수출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일라일리하고 한 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큰 계약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ABL 바이오를 이제 기술 수출한 걸 떠나서 지분을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요거는 장기 동맹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라는데 의의를 둘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적응증 확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거기에 근육 질환이 있어요. 근육이 이제 빠지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비만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일라일리와 ABL 바이오의 그 계약 그리고 재분 투자 이거는 단순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격은 주당 12만 5,900원 정도에 했고요. 지금 한 떨어져가지고 좀 18만 원대 있는데 아무튼 최대 3조 8천억 달러 올라가지고 4조 원대까지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건국 계약이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리 같은 세계 1위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죠. 이 정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10조면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10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외국인들 봤을 때는 중소기업일 거예요. 그런 중소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어디에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삼성전자보다 더 큰 시총을 갖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지분을 참여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바이오 기업하고 협력할 때는 대부분 그냥 기술 이전, 공동 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MTA라고 해서 물질 이전 계약 이런 거에서 테스트 하전 정도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R&A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 이익을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주가가 좀 지나가고 빠지고 그러면 이런 거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ABL 바이오의 그런 BBB 셔틀, 그랩바드 B의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랩바드 BBB B 셔틀을 활용해서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일라일리가 뭐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했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거다. 하지만 플랫폼 확장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시도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도 계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제2의 알테오제는 누가 될 것이냐. 바로 ABL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이 플랫폼이 확장이 되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건데 점점점 커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으로 지금 항암 시장을 넘어서고 있는 비만 치료제. 앞으로 항암 시장보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이제 여기 글래바드 B가 이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들과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속 나와요. 시장에서도 바이오 계속 간다. 원픽은 뭐냐? 국내 6개 증권사의 내년 탑픽에 ABL 바이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원픽은 ABL 바이오를 뽑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니 뭐 일라일리 전 세계 1등 기업이 시가총액 바이오텍에서는 1등 기업이 일라일리가 지분 참여를 한 기업이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분 참여하면은 그 회사 엄청나게 좋은 회사로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삼성전자보다 더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일라일리가 여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ABL 바이오는 증권가에서 상당히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탑픽 중에 탑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리아 계약하고 나서 갭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올랐다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지금의 조정 국면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점이다. 이거 조정받아서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뭐 거의 집 팔아서 사야죠. 이렇게까지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외부 변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 싹 다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많이 비중을 늘려도 됩니다. 차라리 이번에 조정을 좀 받아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은 다른 것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다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 보여요. 지금 10조 정도 되는데 무대도 15조, 많이 가면은 뭐 25조 이상, 이 정도는 충분히 내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 들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장중에 찍어가지고 약간 금액이 틀릴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면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200일선에 맞아 있고, 그리고 MACD도 갭상승 갭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올라도 갭을 메꾸러 올라갈 수가 있고요. 여기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는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테오젠도 여기서 이벤트가 나오면, 지금은 좋은 호재만 나와도 상당히 세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언제든지 양봉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알테오젠 뭐 많이들 들고 있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뭐 주식을 좀 뭐 팔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결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뭐 그렇게 혼자만 빠질 만한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오늘 코스피도 뭐 양봉이 나와서 잘 견뎌주고 있고, 코스닥은 뭐 오늘 음봉이 나와서 외국인의 뭐 그냥 이유 없는 매도에 빠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수급 쏠림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의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2차 전지 올라갔다가 또 팔았다가
또 샀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그 주가 움직임만 보고 투자하시면 어지럽습니다. 환만 나고 짜증나요. 그러지 마시고 기업의 성장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L 바이오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또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해서 또 어떤 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요런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변동성이 시간 지나면 '아 그때가 매수 타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항상 그 주식은 가장 어렵고 견디기 힘들 때, 고럴 때가 바닥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아까 이벤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지나면은 더 이상 큰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는 본격적으로 반등의 국면, 또 연말 연초에 상승면이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이번 연도의 거래일수로 8일입니다. 8일. 오늘 빼고 8일, 8거래일 남았거든요. 이틀 내일 빼고 나머지 6거래일 남았는데, 6거래일 동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너무 지금 오늘 코스닥만 소외되고 특히 바이오만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개개인마다 개별 주식마다의 재료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게 또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저점 매수 기회였다. 요거는 지나가 봐야 아는 거지 당시에는 몰라요. 지나가 보면 그때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시기가 곧 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